대통령 1년 차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릅니다. 홀스웨 같은 경우는요, 그 5월, 10월에조차도 주식이 좀 오릅니다. 코스피가 그 전체 오를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 상승이 스톱하고 다시 환율이 하락하는 그 시점부터 한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24년도 네. 나스닥이 뭐 30%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미국 그렇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한번 봐야겠다. 그렇죠. 몇 프로 올랐을까요? 한번 보죠. 네. 여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어제별로. 32% 올랐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네. 이게 증시라는 게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 내년에는 좀 쉬지 않겠느냐?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네. 이 분위기가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양쪽의 의견이 다 나름대로의 근거와 함께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강한국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2년 연속으로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 한 그 중에서 80~90% 확률로 그 다음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1년 차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릅니다. 2009년, 13년, 17년, 21년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랐어요. 다만 23년, 24년 다 20% 이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안 오를 거라고 봅니다. 또 다시 한번 플러스 35%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안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뭐 최소한 한 자릿수, 그리고 뭐 가벼운 두 자릿수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5년에도요. 네. 지금 산타랠리를 기대했었지만 사실상 좀 산타랠리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연말 쪽에서 증시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장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년 이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왜 미국장이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파월 아저씨가 돈 뺏었으니까 그렇죠. 그거죠. 그 금리 인하. 플러스 이제 그 소위 수익 실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코인도 똑같지만 뭐 사실 주식도 똑같아요. 이제 오른 폭이 있으면은 그것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봤는데 이거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때가 이제 2만 100이었는데 지금 19,500이니까 600포인트니까 3% 빠졌네. 3%.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코인쟁이기 때문에 3%도 조정이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 증시 하고 있죠? 상인 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그 25년도에 맞춰서 뭐 포트가 좀 변경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제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주는 사실 잘 못하고 전 테슬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만. 왜냐면은 그 워낙 요번에 그 공화당의 공약을 보니까 테슬라에 좀 맞춤형으로 해줬더라고요. 확실히. 일론 마스크가 이제 큰 역할을 거기서 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AI라든지 로봇 같은 거 규제 많이 풀겠다. 그거 이제 관여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민관 뭐 우주 산업 협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 이게 전부 다 그 테슬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이 거기 이제 앉아 계시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문제가 되는 규제를 전부 다 철폐하시겠죠. 그래서 부서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혜택을 볼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주들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 좋게 보고 있고, 개별주는 그거 말고 저는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냥 지수 위주로 샀습니다. 나스닥, S&P 500, 뭐 러셀 2000 뭐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 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달러 강세인데 이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약달러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근데 왜 이렇게 달러 강할까요 요즘? 사실 저도 이제 원 달러 확률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죠, 그것도? 거의 지금 1,480원 되지 않았을까? 75원? 73원이네요, 이게. 그죠? 저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보니까 한 석 달 정도에 13%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제 달러가 원화 대비. 이제 그런 사건이 6번 정도 뭐 있었는데, 이 정도 오르면 한 3번 정도는 이 정도에서 끝났고요. 나머지 3번은 좀 더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간 기간이,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달, 한 번은 한 넉 달 전, 한 번은 6개월 정도 이제 더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 6개월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원화가 떨어진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정치 상황도 좀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도 뭐 6개월 내로는 이 정치적 상황이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굿뉴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확률이 급등한 그 전후에 한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봤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는 한국 주식은 예외 없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그 상승이 스톱하고 다시 환율이 하락하는 그 시점부터 한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게 6개월 내에 무조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무조건 오느냐? 이게 그냥 심플한 경제 논리를 써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수출이 점점 더 쉬워지고, 그렇죠. 이제 수입이 어려워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싸니까 와 코리안 하면서 살 거고,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비싸 안 살 거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좋아하겠죠. 와 호텔 값이 그 작년에 100불인데 지금 70불이네. 와 대박 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이제 해외에 가려고 하는데 비싸다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다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시간 문제이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해결되면은 이건 6개월 내로는 무조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율로 인해서 지금 뭐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걱정들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제 산업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사실 이제 그 핵심 사업을 중국한테 계속 뺏기고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 사실 이제 올해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굉장히 좀 이제 장기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게 25년 증시에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25년에는 환율이 언제가 꺾이는 그 순간부터 좀 넷겟 바운스 이런 게 이제 그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지금 이 원화 가치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한국 증시, 뭐 코스닥이 작년에 그러니까 23% 빠졌다고 하니까 24년도에. 그렇죠. 딴 나라랑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30%씩 오를 때 24%. 그러니까 갭이 50% 아니에요? 미국 맞아. 나스닥하고. 아니 근데 원래 쌌는데 더 많이 사신 거죠. 그래서 원래 쌌는데 정말 싼 거 아니냐. 0.8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면 진짜 외국인들 이거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혹은 또 국내 투자자들도 이렇게 좀 매수세가 확 증가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코스피의 PBR이 어젠가 엊그제 기준으로 0.84, 0.83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보통 그래도 그 PBR 밴드가 한 0.8에서 1.3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단순으로 생각해봐가지고 그 0.8이 결국은 1.3이 언젠가 또 될 거거든요. 그러면 50% 오른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분명히 그렇게 PBR 1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상승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렇죠. 이제 한국 주식은 0.8에서 1.3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또 분명히 1.3짜리가 언젠가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50%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그 정도 오르면은 당연히 특정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주도주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압니다. 이제 지금은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잖아요. 절대로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절대로 첫 번째 룰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이 이거 좀 너무 싼 거 아니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올리면은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장에서 수입 본 사람들도 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가봐도 2020년, 21년에 동학개미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사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한국장이 그 전에 10년 동안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2010년에 2,000을 찍었고 2020년도 2,000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들은 빨리 변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4월 달에 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도 10월 말, 뭐 11월 초에 매수를 좀 했다 얘기하셨고. 그렇죠. 거기서 심지어 제가 제가 교양을 까먹고 이제 국주를 실제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이면 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저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편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디펜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 한국 주식이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투자 결정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놈 국장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꼭 이제 참고하세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한국 주식에 유리한 팩트를 찾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믿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팩트는 다 객관적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이것도 객관적인데 한국 주식이 비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팩터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 팩터들을 안 찾거나 이제 찾아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이제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팩터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내년 4월, 네. 내년 4월 달까지 증시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데이터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일단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4월 달까지는 맞아. 그리고 심지어 홀수회 같은 경우는요 그 5월 10월에조차도 주식이 좀 오릅니다. 네. 맞아. 홀수회 우리 한국장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홀수회는 IMF 후에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장이. 네. 그리고 그 이제 사실 트럼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요번에 트럼프가 된 거는 이제 완전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살짝 서프라이즈 정도인데 2016년에 그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때는 진짜 완전 빅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때도 처음에 한국 주식이 좀 주춤하다가 2017년에 한국 주식이 2,000에서 2,600 갔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구간에서 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면 물타기 혹은 뭐 추가 매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저는 이미 한국 주식의 비중이 그러니까 최고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제 안 할 거고요. 지금 있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손절할 생각은 없다. 혹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손절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게 지금 사실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지표가 1월 첫 5 거래일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2월 31일의 주가랑 1월 8일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첫 5 거래일이 끝나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1월 8일이면 끝나는데, 자, 근데 이 첫 5 거래일에 한국 주식이 올랐을 경우에는 코스피가 그 전체에 오를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1년 첫 주가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반대로 1월 첫 5 거래일에 코스피가 꽝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 해에 오를 확률이 38%로 급감합니다. 네. 그래서 1월 8일 가가지고 근데 완전히 망했네. 1월 첫주 하면은 그럼 제가 제 방향을 아마 조금 바꿀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팩트를 보고 결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콘트 투자를 하시니까. 네. 왜냐면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를 이그노할 수는 없죠 제가. 근데 제 희망대로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1월 8일에 갔는데 2,400이 2,300이 되었네. 하면서 그럼 한국비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말 다 취소.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장부터 얘기를 해보죠. 내년도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주도 섹터나 종목들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요. 그 미국 주식의 주로 섹터. 미국 주식.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테슬라는 일단은 그 정책덕을 많이 볼 것이다. 그리고 코인 관련주가 아무래도 그 코인에 붙어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은 금융주와 에너지주였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금융이 그 첫 번째 임프레션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났는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국장,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 있죠. 네. 이미 포트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죠. 그 20개 종목이 있거든요. 다 소형주인데 지금 그 소형주 이름을 제가 한 번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저 근데. 한번 보지도 않았어요. 자동 매매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20 종목을 선택했죠?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시가총액 하위 20%만 저는 샀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의 그 최근 분기 성장률이 높은 놈들 이제 위주로 샀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퍼가 이제 순이익 대비 가격,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대비 가격, 그리고 매출액 대비 가격이 낮은 소위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를 뽑아내가지고 20개를 뽑아내서 사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네. 장이 이 모양이니까 걔네들도 같이 빠져가지고 제가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매도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언제 한국 주식이요? 네.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지. 일단 1월 8일에 제가 봐가지고 12월 30일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2,399네요 이게. 2,399인데
이제 1월 8일에 코스피 주가가 이거보다 더 낮다, 2399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불길한 사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025년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면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제 한국 주식 비중을 한 절반 또는 이제 한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저거보다 높으면 그냥 가만 냅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4월 달에 보통 매도를 한다고 했죠. 네, 4월 달에 일단 부분 매도를 하고 요번에는 5월, 10월에 그래도 이제 일부는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홀수해는 한 6월 달까지도 장이 좋았던 적이 그러니까 여러 5월, 번 10월이 있었다.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요. 그 이제 올수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기대를 두는 것이 2017년. 왜냐면 그때도 트럼프 1년 차였는데 그때도 이제 망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해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공교롭게 그 해도 탄핵해였어요. 네. 그것도 재밌네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탄핵 맞아요. 때. 그분이 이제 17년에 탄핵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트럼프도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하지 않네 해가지고 30%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자, 25년도 증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들 아니면 좀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트럼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한국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느냐 또는 덜 괴롭히느냐 이런 게 주요 이슈가 되겠죠 당연히. 네. 하긴 뭐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타격받을 만한 어떤 관세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뭐 즉각적으로 그건 증시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 이 환율이 지금 엄청 높은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꺼질 때부터 한국 주식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지금 이제 1470이고 이제 뭐 1500, 1600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꺾인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주식이 그때 신호탄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 강한국 작가의 실전 투자자시니까 물론 콘투 투자자이긴 하지만 실전 투자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현재 시장 그리고 앞으로 내년 25년도에 대한 본인의 투자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지금 이제 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팩트도 다 맞는데 제가 안 말하는 팩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브로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책의 저자이신 강한국 작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